Welcome back to Easy English Season 2. This is Laura. 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 시즌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오늘은요, Dialogue 2 at the doctor's office. At the doctor's office. 진료실에서 제목이 이쯤 되겠네요. 진료실에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를 받는 환자 이 둘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오늘 살펴보게 되겠죠. PDF로는 29페이지, 종이로 교재를 프린트하셨다면 2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 삼아서 한 페이지 올려서 그림 사진을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한 중년의 여성을 진료하고 있어요. 대충 어떤 대화가 오갈 것 같은지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알 수 있겠죠.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저는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얼마나 증상이 오래되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오늘 대화는요. Dr. 의사 선생님하고 Kathy 아줌마 이 두 명이서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대화를 하는지 먼저 본문을 들어보세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ell, I have a bad cough and a sore throat. I also have a headache.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About 3 days now. And I'm really tired too. It sounds like you've got the flu. Take aspirin every 4 hours and get plenty of rest. Make sure you drink lots of fluids. Call me if you're still sick next week. Okay, thanks. 여기까지 본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역시나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역을 하는 거예요. What seems to be? What? 무엇인가요? 어떻게 뭐뭐인가요? Seems to be. 뭐뭐로 보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뭐뭐로 보여지는 게 무엇인가요? 뭐뭐로 보여지는 게 어떠한가요? The problem. The problem. 그 당신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뭔가 불편한 상황이 된 거. 이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으세요?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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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캐티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저는 여기가 안 좋아요. 말하겠죠? Well, I have a bad cough and a sore throat. And I also have a headache. 저 기침도 심하고요. 목도 따끔거리고요. 두통도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어요. 내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증상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I have를 쓰고 있네요. 저 기침이 심해요. I have a bad cough. 저 목이 따끔거려요. I have a sore throat. 저 두통이 있어요. I have a headache.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말할 때는 I have 동사를 쓸 수 있다. I have a bad cough and a sore throat. 지금 I have가 중복되니까 그냥 I have 앞에다 걸어두고 뒤에다가 이제 증상만 말하는 거죠. I have a bad cough and a sore throat. 이거 만약에 지금 이 두통까지 한 문장으로 그냥 말해버리려면 I have a bad cough, a sore throat, and a headache 하셔도 돼요. 어쨌든 증상을 말할 때 이런 증상이 있어요. 어디가 안 좋아요. 말할 때는 I have를 쓰는구나. I have. 한국어에서는 기침해요. 목이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하면 되는데 I have a bad cough and sore throat and I have a headache. 이렇게 표현을 한다. 참 sore throat에서 이 sore는요 화끈화끈거리거나 따끔따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거든요. 따끔따끔한 목이 있다. 그러니까 목이 따끔거린다. 한국어에서는 목이 따끔거려요. 따끔따끔거리는 목이 있어요라고는 표현하지 않죠. 이 따끔따끔한 목이 있다. 그러니까 영어는 한국어는 뭐뭐가 뭐뭐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뭐뭐한 뭐뭐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한 그것이 있다. 라고 해서 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사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명사화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나는 목이 따끔거린다 라고 왠지 우리가 영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따끔거리는 목이 있다. 따끔거리는 목을 가지고 있다. 요런 식으로 따끔거리는 목. 요렇게 명사화 시키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영어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이것과는 다르게 목이 따끔거린다. 기침을 많이 한다. 두통이 있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심한 기침이 있다. 심한 기침, 따끔거리는 목 요런 식으로 명사화를 많이 시킨다. 나중에 이제 영작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실 때 요런 부분이 헷갈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실 때는 명사화 시켜라. 주로 명사화 시키면 되겠어요. 어색한 표현인지 뭐 검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검색할 여력이 없을 때는 명사화 시켜서 한번 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어랑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I have a bad cough and a sore throat. And I also have a headache. 이렇게 명사화 시켜서 말하는 걸 좋아해, 영어는. 그 다음에 닥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물어보죠. 그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How long? 얼마나 오래됐어요? Have you had? 당신이 어떠한 것을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상태였던 것이 얼마나 오래됐냐? 당신이 무엇 했던 게 얼마나 오래됐냐? 뭐 했던 거? had these symptoms. 이러한 증상들이었던 게 얼마나 오래됐냐? 이러한 증상들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How long have you had? How long have you had? 뭐뭐 한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How long have you had? 직역을 하면은 뜻이 그렇게 되고요.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이러한 증상들을 가졌던 게 이러한 증상들을 당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런 증상 얼마나 오래되셨죠? 이 증상 언제부터 시작되셨죠? 이 증상 얼마나 되셨어요?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 얼마나 오래 이런 증상들을 갖게 되셨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증상이 있었나요? 한국어에서는 얼마나 오래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얼마나 오래 이런 증상이었나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네는 그런 증상이 있었다. had, have you ha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have you had, have you had, have you had 얼마나 오래? How long have you had? How long?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이런 증상이 있었냐? 얼마나 오래 이랬었냐? 이러한 증상들이 이런 어순으로 영어에선 쓰고 있네요. 그랬더니 캐시 아줌마가 3일 됐대요. 거의 3일쯤 된 것 같대요. About 3 days now. About 3 days now. 그러한 증상이 예를 들어서 이틀 전부터 세어보자면 엊그제, 어제 뭐 이렇게 세어지겠죠? 그렇게 3일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세어보니 오늘 시점에서 세어보니 3일이 됐다.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특이하게 표현을 하네요. 우리는 그냥 뭐 3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하면 되는데 대략 3일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about을 앞에 넣어서 대략 3일쯤 됐다. 오늘까지 세어보니 오늘까지 보니 about 3 days now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구나. About 3 days now. 한 일주일 됐어요. About a week now 하면 되겠죠. About a week now 아니면 about 여기서는 3 days now. 그리고 이제 피로감, 감기의 경우는 피로감이 있을 때가 있죠. And I also really tired too. 그리고요, 저 또 너무 피곤해요. 피로감이 있어요. 그리고 피로감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And I'm really tired too. 이렇게 증상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뭐로 무엇으로 추정이 되네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It sounds like you've got the flu. It sounds like you have got the flu. 당신이 그 독감에 걸린 것 같으네요. 환자분이 독감에 걸리신 것 같네요. 증상이 독감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화가 오갔고 그 정보가 의사 선생님의 귀로 쏙 들어왔죠. 그 정보를 지금 주고받았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 뭐뭐인 것 같네요. It sounds like 뭐뭐인 것 같네요. It sounds like 뭐뭐인 것 같네요. 라고 표현할 때는 어, It sounds like 이런 표현을 쓴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뭐뭐인 것 같다. It sounds like you have got the flu. 독감에 걸린 것 같네요. 독감에 걸렸다. 당신은 독감에 걸렸다. You have got the flu. You have got the flu. 독감에 걸리다라고 할 때 have got the flu. 걸렸다. 당신은 독감에 걸렸다. You have got the flu. have got 이런 동사를 쓰는구나. 왠지 걸리다 하니까 뭐 cut이나 뭐 요런 동사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have got the flu를 쓰는구나. flu는요 독감이고요. cold가 정도가 감기가 돼요. 독감이랑 감기는 다르죠. 독감이 더 세죠. flu 하면 독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을 해주네요. take aspirin, 아스피린을 드세요. 몇 시간마다 먹어야 되냐 복용 시간을 우리는 보통 뭐 식후 30분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먹으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식후 하루에 보통 3끼를 먹으니까 식후 30분 하루에 3회 뭐 2회 이렇게 약봉투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take aspirin 아스피린을 드세요. 복용하세요. 복용하다 그 약을 어떤 약을 먹다라고 할 때 take 쓰고 있네요. take aspirin 몇 시간마다 먹어요? Every 4 hours. 4시간째마다. 4시간이 돌아오는 모든 그 시간마다. 4시간째마다. Every 4 hours. 6시간마다 드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very 6 hours. 8시간마다 하면 Every 8 hours. 그쵸? 이렇게 every 시간 넣고 hours 하면 되겠죠. 만약에 1시간마다 하면 every 1 hour. every 1 hour 하면 되겠죠. 그리고 푹 쉬세요. 독감 걸렸을 땐 푹 쉬어야 낫죠. 그랬더니 get rest, 쉬다, 쉬세요. get rest. 지금 보시면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take aspirin, blah blah blah, get rest 이렇게 하는 건요.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명령을 하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뭐뭐 해, 뭐뭐 해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하세요라는 이렇게 뭐라죠? 좀 더 권고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지금 환자에게 처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런 말투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아스피린 드시고요. 푹 쉬세요. 요런 어감으로 요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스피린 4시간마다 드시고요. 푹 쉬세요. 푹 쉬다, 충분히 쉬다, 아주 많이 쉬다. plenty of, plenty of. 충분한 뭐뭐. 또 명사형으로 명사화 시켜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get rest 하면 쉬다 라고 표현하는데 쉬다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쉬어라 하면은 여기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라. 충분한 휴식을 네가 가져라. get plenty of rest. 충분한 휴식 또 이렇게 명사화 시켰어요. plenty of rest. plenty of rest. 충분한 휴식을 네가 취해라. 충분한 휴식을 네가 가져라. get plenty of rest. get 이라는 동사를 또 썼네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뭐뭐 하세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됩니다. 꼭 뭐뭐 하세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해라. 꼭 뭐뭐 해라. 꼭 뭐뭐 하세요.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make sure, 뭘 반드시 뭐뭐 해? make sure, 반드시 뭐뭐이도록 하세요. 누가? 당신이.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설명이 나오겠죠. You drink lots of fluids. 당신은 마셔라 충분한, 많은 fluids 하면 물이거든요. 액체들.
로 보면 되는데 여기선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셔라.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Make sure you drink lots of fluids. Make sure you drink 여기서도 충분한 물. 또 이렇게 명사화 시켜서 말하고 있죠. Make sure you drink lots of fluids. Lots of fluids. 충분한 물,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이런 식으로 명사화해서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call me, 전화해 주세요, 연락해 주세요. 만약에 뭐뭐 한 상태가 되시면 call me if you're still sick. 당신이 뭐뭐이다면 if you're, 당신이 만약에 뭐뭐라면 전화 주세요. 여전히 아프시면 그러니까 계속 아프시면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도 계속 아프시면 연락해 주세요. 연락하세요. Call me if you're still sick next week. 여기서도 지금 약을 복용하시고요. 충분히 쉬시고요. 물 많이 드세요. 그 다음 전화해 주세요. 왜냐면 전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이 증상이 이어지면 뭔가 처방이 달라지거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전화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all m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료 다 받았으니까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Okay, thanks. 이렇게 마칩니다. 제가 그 영어에 관련된 유튜브나 뭐 영어 공부 방법이 뭐 좋은 게 있다더라 이런 거 하면 제가 정기적으로 계속 찾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혹해요. 저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직 나도 모르는 뭔가 신박한 그런 것들이 진짜 있나 해서 확인을 해보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확인한 유튜브 내용 중에서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영어 패턴 사용법에 대해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 패턴만 줄줄 외워봤자 상황이 되면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한 입장에서 제가 그러한 상황에 영어권 환경에 저를 노출시킬 수 없다면 국내 상황에서 이 영어 표현을 암기해서 입을 트이게 하려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패턴을 그 덩어리를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일단 충분히 듣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라는 설명을 일단 먼저 들었다면 그 패턴은 암기를 해야지 이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질 텐데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쏟아질 텐데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 방법을 취했더니 정말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입 밖으로 표현이 튀어나왔다. 그럼 그 공부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명한 분들이 공부 팁에 대해서 이거는 효과적이고 이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고, 꼭 모든 잘하는 사람들의 말이 100% 나에게 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혼돈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영어 패턴이 입 밖으로 나와. 그런데 이걸로 줄줄 대화를 이어나가진 못하겠어. 그럼 거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는지. 영어식으로 사고를 해라라는 중요한 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영어 패턴이라든지 어떤 영어 표현이라든지 뭔가 미천이 있어야지 얘네들을 바탕으로 내가 풀어나가면서 얘네는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하면서 의심을 가지면서 얘네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풀어나가서 내가 그 정보를 깊이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미천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솔직히. 만약에 내가 그냥 그 환경에 나를 툭 던질 수 있다면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슈퍼마켓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그런 상황에 나를 던질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외국 애들은 이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하네 라고 다시 뭐라고 해야 되죠?
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영어식 사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국 사회에서 영어적인 사고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영어적인 사고를 하면서 말을 하세요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비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영어 컨텐츠에 노출이 되어야 일단은 영어로 동화를 읽으시던 영어로 된 아주 쉬운 뉴스를 들으시던 드라마를 보시던 그런 컨텐츠에 뭔가 일단 노출이 되고 그 표현들을 내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왜 what seems to be를 쓰는 거야? 또 다른 드라마를 봤더니 또 what seems to be를 써요. 그런 상황이 4번, 5번 겹치면서 아, 얘네들은 주로 이런 상황에서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라고 해서 그게 익숙해져서 그걸 내가 아, 이거는 내가 외워놔야겠다. 이건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게 체화가 되거든요. 저의 경우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 표현이 자연스럽구나 라는 걸 캐치하셨다면 걔는 그런 상황과 함께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이런 표현을 쓴다. 영어식 사고는 영어식으로 사고할 때는 주로 명사화를 많이 시킨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이 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만약에 이렇게 영어를 풀어간다면 이건 조금 콩글리시처럼 들린다. 요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표현에 접근을 하시면 표현들을 읽으시거나 혹시 암기를 하실 거라면 그런 부분을 차이점을 인지를 해 가면서 걔네들을 익혀두시면 나중에 입 밖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설명이 길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게 좋다더라 해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일단은 인풋이 많아야 돼요. 내가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텅 빈 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많은 영어로 된 소리들, 자료들, 정보들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좋은 정보들을 넣어주면 좋겠죠. 일단 인풋이 많아야 되고 그 와중에서 내가 꼭 귀에 딱 꽂히는 그런 문장들, 표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씩 한 발 한 발 영어 실력이 향상되겠죠. 네, 설명이 길었습니다. 본문을 읽어 볼게요. 본문 듣고 따라해 보세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ell, I have a bad cough and a sore throat. Well, I have a bad cough and a sore throat. I also have a headache. I also have a headache.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About 3 days now. About 3 days now. And I'm really tired too. And I'm really tired too. It sounds like you've got the flu. It sounds like you've got the flu. Take aspirin every 4 hours. Take aspirin every 4 hours. And get plenty of rest. And get plenty of rest. Take aspirin every 4 hours and get plenty of rest. Make sure you drink lots of fluids.
Make sure you drink lots of fluids. Call me if you're still sick next week. Call me if you're still sick next week. Okay, thanks. Okay, thanks.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 발음하기 어려운 데 있는지 한번 볼까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What seems to be? What seems to be? 소리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한국어에서는 왜 뭐 무슨 문제 있어? 요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the problem 하면요. 조금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the problem을 가져다가 쓰면 안 되겠죠? 밑에 language note는 좀 이따 보고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여기는 크게 어려운 데 없죠. 그 다음에 Well, I have a bad cough. I have a bad cough. A bad cough. Cough. A bad cough.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I have a bad cough and a sore throat. A sore throat. A sore throat. 저의 지인에게 영어를 지금 다시 배우는 지인에게 이걸 시켰더니 이게 발음이 어려운가 봐요. A sore throat. TH 여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A sore throat. A sore throat. TH 다음에 또 R로 시작되고 있죠. 여기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Sore thr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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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 have a bad cough and a sore throat. I also have a headache. I also have 갔다가 가니까 have 연음되고 I also have a head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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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lso have a headache. 그 다음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저는 지금도 이 표현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지는 않는데요. How long have you had? 이렇게 영어 문장들, 영어 표현들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낯설다고 느껴지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단어장이나 수첩 같은 데 적어두셔서 영어로 내가 그 롤플레잉 한다고 하죠. 역할을 바꿔가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나랑 비슷한 영어 수준으로 한국어 집어넣어서 영어 문장 말해도 상관없어요. 영어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일단 한 명 만드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영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발화를 하세요. 그런데 요런 유난히도 참 낯설게 느껴지는 이런 패턴들이 있으면 이걸 적어놨다가 이거를 꼭 이 문장 패턴이 들어간 표현 5가지를, 5문장을 내가 이 대화 중에 꼭 써먹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얘를 한번 써먹어 보세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다가 이 표현들을 넣어서 내가 문장을 발화하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표현들을 내가 입 밖으로 이제 내뱉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빈도수가 내가 이 표현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이 빈도수가 잦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표현이 점점 나한테 더 편해져요.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이렇게 공부 방법을 써먹어 보시면 좋겠어요. 짝을 지어서 대화를 해보라는 거죠. 콩글리시 써도 되고 일단 입 밖으로 발화를 해봐라. 친구랑 말도 안 되게 영어를 이제 문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욕심이 있으셔서 나는 좀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문장을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을 적어놓고 그거를 말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나 또는 설명이 나오는 그런 문장 기본 형태부터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 그러면서 조금 많이 낯설다 싶은 표현들을 적어놨다가 꼭 써먹으시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How long have you had thes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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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일쯤 됐다. 오늘까지 보니 3일 됐다. About 3 days now. About 3 days now. About 3 days now.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없죠. 그냥 정보만 말하고 있죠. 이 증상 있으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I have had these symptoms about 3 days now 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 다 날아가고 정보만, 필요한 정보만. About 3 days now. 솔직히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원어민의 대화일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주어 동사 넣어서 문장 말하지 않죠. And I'm really tired too.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And I'm really tired too. And I'm really tired.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Tired 하시면 안 되고 I'm really tired too. Tired too. 이렇게. 그다음 it sounds like you've got the flu. It sounds like 뭐뭐인 것 같네요. 뭐뭐로 들리네요. 뭐뭐인 것 같네요. It sounds like, it sounds like, it sounds like, it sounds like. 이렇게 그냥 얘는 한 덩어리로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뭐뭐처럼 들리네요. 당신의 말이 뭐뭐인 것 같네요. It sounds like you have got the flu. 독감에 걸리신 것 같은데요. You have got the flu, you've got the flu, you've got the flu, you've got the flu, you've got the flu. It sounds like you've got the flu.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약을 드세요. 아스피린을 복용하세요. Take aspirin. Take aspirin every 4 hours. Take aspirin every 4 hours. Take 여기를 생각보다 좀 더 세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T, K, P 얘네들은 생각보다 소리가 더 팡팡 터집니다. 한국어에서 티귿과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Take aspirin every 4 hours. Take aspirin every 4 hours and get plenty of rest. Get plenty, 여기도 P 나왔죠? P, 한국어의 피읍과는 완전 다르고 소리가 좀 더 터져야 돼요. Get plenty of rest. Get plenty of rest. 충분히 쉬세요. Get plenty of rest. Take aspirin every 4 hours and get plenty of rest. 그리고 꼭 뭐뭐 하세요. 반드시 뭐뭐 하셔야 됩니다. Make sure you drink lots of fluids. Make sure you drink lots of fluids. Fluids.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Fluids. Fluids. Make sure you drink lots of. 여기 뭐 연음되니까 make sure you drink lots of fluids. Call me if you're still sick next week. Call me if you're still sick next week. Call me if you're still sick next week. Still sick next week. 이렇게 하고 있죠? Still sick next week. Okay, thanks. 밑에 랭귀지 노트를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렸는데 그래도 여기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랭귀지 노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means what is the problem? Notice that the intonation falls at the end of the question.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The doctor wants information, not a yes or no answer. 한번 뜻을 볼게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What is the problem? 어디가 안 좋으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equal What is the problem? 같은 뜻이다. What is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주의하세요. 문장 끝날 때 What is the problem? What is the problem? 이 아니고 What is the problem? 이 억양이 intonation이 떨어지죠? 아래로 떨어지죠? Notice 집중하세요. 주목하세요. 또는 주의하세요. Notice that the intonation 억양이 떨어집니다. Notice that the intonation falls 어디에서? At the end of the question 이 질문하는 문장 이 문장 끝이 떨어집니다. 억양이 그 부분을 주의하세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이 아니고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그러니까 쉽게 기억하자면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yes or no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거는 문장을 올려서 문장을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정보가 길어져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거예요. 좀 더 긴 정보에 대한 질문을 내가 던져요. 그럴 때는 이 문장이 intonation이 억양이 떨어져야 된다.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어디가 안 좋으세요? 여기하고 여기가 안 좋아요? 이야기가 나오겠죠. Yes, no. 이렇게 짧게 끝나는 대답이 아니죠. 그럴 때는
이 질문을 할 때 끝을 떨어뜨려라.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렇게 요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The doctor wants the information. 그 의사는 이 환자가 어떤 정보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정보를 원하는 거죠. 네, 아니요 라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질문은 끝이 떨어져야 된다.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기억나시나요? 이 지난 강에서 음식 주문할 때 Can I start you off with something to drink? 음료로 식사 주문을 시작할까요? 라고 할 때는 네, 아니요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그 억양이 끝에가 올라간다 그랬죠. Can I start you off with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 이럴 땐 올라가고 좀 전처럼 조금 정보가 긴 거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길어져요. 그런 거는 이제 밑으로 떨어뜨려라.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렇게 설명을 하면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선 편해요. 왜냐면 논리가 딱딱 맞거든요. 아,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내용을 학습한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이거를 계산하라고 말하기가 저는 불가능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걸 따라 읽으세요 할 때 그 억양이랑 따라서 이걸 읽을 때 그냥 그거를 그대로 스피킹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비슷한 질문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억양이 떨어져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라고 내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항상 이렇게 배웠어? 항상 나도 이렇게 따라서 스피킹 했어? 하면 다음에 비슷한 질문 나올 때 억양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랭귀지 노트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Well is used as an introductory word. Well is used as an introductory word. Notice how the vowels is drawn out to sound like well. This can be used as a way to buy time while you think about what you want to say next.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Well, 이 well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요? well은 뭐뭐로 쓰입니다. as used as 뭐뭐로 쓰이냐면 an introductory word.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이 대화를 여는 그런 단어들로 그 단어로 쓰여요. Notice. 주의하세요. 주목해 보세요. How the vowel is drawn out. Well 그래서 well 스펠링이 W-E-L-L인데 여기에서 이 모음인 이 모음 vowel the vowel is drawn out 이걸 길게 끌어요. 보통 말할 때 well 이렇게 하죠. 이 W-E-L-L 이렇게 vowel 그 모음 부분이 길어지는데 왜냐면 이 소리가 그래서 well 이렇게 읽지 않고 well 이렇게 읽지 않고 well 하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this can be used as a way 얘네들은 어떤 방식일 때 어떠하게 쓰입니다. 뭐로 쓰이냐면 시간을 벌어 질문을 받았을 때 글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뭘로 할지 요렇게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먼저 단어를 where를 던져 놓는 거예요. well 이렇게 단어를 던져 놓고 while you think about 뭐뭐 하는 동안에 당신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에 what you wanna say next 다음에 말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well 이렇게 읽지 않고 well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겠죠. 생각을 하는 중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a bad cough 땡땡땡 a sore throat 땡땡땡 a headache Notice the article a before each symptom. 각각의 증상들을 말할 때 앞에 관사 a를 넣고 있다라는 것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A bad cough, a sore throat, a headache. 왜냐면 그 증상들을 하나하나 명사로 지금 말하고 있어서 명사 앞에는 꼭 관사 a나 an 얘네가 들어가야 되죠. 관사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거를 꼭 넣어서 말을 하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A bad cough, a sore throat, a headache.
그다음 about is used to mean more or less. It's used here to give an estimate of time. About은 이상이나 이하를 의미할 때 뭐뭐 이상 또는 뭐뭐 이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시간을 말하려고 about을 썼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t's used here to give an estimate of time. 그 대략적인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about을 썼다. 뭐 3일쯤 됐어요. 뭐 3시간쯤 됐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쯤 됐을 때 about을 쓸 수 있다. 그 다음 take aspirin 땡땡땡 get rest 땡땡땡 make sure 땡땡땡 call me 제가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Notice the doctor uses the simple tense here to give instructions. This is the imperative form of the verb. 그러니까 동사로 문장이 시작되면 그건 명령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처방을 할 때, 처방을 내릴 때에도 이런 명령형을 쓴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그 의사는 simple tense를 썼습니다. 단순 그 simple tense 일반 동사 형태를 썼어요. 뭐 하려고? 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그런 표현에서는 이 동사 원형으로 쓰고 take, get, make, call 동사 원형, 기본 동사형으로 쓰고 그리고 문장에서 동사가 먼저 시작돼서 주어 없이 take aspirin, 아스피린을 복용해라. get rest, 쉬어라. make sure, 꼭 뭐뭐 해라. call me, 전화해라. 요렇게 그 명령형으로 동사를 이렇게 쓰고 있다. 문장 표현에서 그 어떤 상황일 때 의사들이 처방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다. 그 다음 still sick. Still sick means continue to be sick. Still sick. 이 뜻은요. Still sick는 무엇을 의미해요? Continue. 계속해서 to be 뭐뭐하게 되는 거. sick. 계속해서 아프게 되다. 계속해서 아프다. 계속 아프다. 아직 아프다. 계속 아프다. 이것을 의미한다. still sick.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과외하고 있는 지인이랑 같이 어린이 동화로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 설명 다 끝나면 꼭 그 본문을 소리내서 크게 여러 번 읽으라고 하거든요. 언제까지 읽냐면요. 얘가 읽어보라고 시켰을 때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렇게 읽는다면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렇게 매끄러워질 때까지 읽으라고 시켜요. 여러분도 그렇게 꼭 활용해 보세요. 이 본문 어떻게 읽는지 방금 배웠으니까요. 이 본문을 스피킹 하실 때 매끄러워질 때까지 내가 이 문장 말할 때 매끄러워졌어 라고 느낄 때까지 여러 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영어 공부 새로 하시는 분, 영어 공부 관심 있으신 분, 필요한 분들 계시면 쉬운 영어 많이 추천해 주세요. See you next lesson. Have a good day. God bless you. Bye bye.